바르셀로나가 과거의 위용을 잃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2019-20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2대8로 완패했죠. 2010년대 점유율 축구를 선도했던 바르셀로나 축구는 왜 무너지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축구 그리는 크리에이터 광개토입니다. 우선 지난 11시즌 통계를 찾아봤어요. 펩 과르디올라가 지휘하고 있던 09-10 시즌부터 기록이 있는데 10-12 시즌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팀을 정상에 올려놓으면서 짧은 패스를 무려 경기당 694회나 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성적이 좋지 않아 과르디올라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655개를 했죠. 짧은 패스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과르디올라의 철학을 이어받은 티토 빌라노바 감독도 691회로 굉장히 많은 짧은 패스를 보여주면서 당시 바르셀로나의 축구를 포제션 플레이, 즉 티키타카로 설명했습니다. 포제션 플레이가 극에 달했을 때 나온 게 티키타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경기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2012년 11월 26일 라리가 13라운드 경기인데 상대가 레반테전이었어요. 레반테 원정이었는데 바르셀로나의 베스트 11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라마시아 출신이 11명 중에서 10명이었습니다. 2번 다니 알베스 선수 빼고는 전부 다 라마시아 출신이었는데 라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농장이란 뜻으로 바르셀로나 축구단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육성 시스템을 통해 자란 선수들이 선발 11명 중에 10명을 채웠고요. 대표적으로 8번이 이니에스타고 메시고요. 사비고 부스케스예요. 지금 들어도 대단한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죠. 전반 14분의 1이었는데 이 알베스 선수가 다칩니다. 다쳐서 19번 몬토야 선수로 교체에 들어와요. 몬토야 역시 라마시아 출신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필드에 뛰는 11명 모두가 라마시아 출신인 엄청 상징적인 경기가 펼쳐집니다. 알바 선수가 아드리아노와 교체돼 나오면서 이 라마시아 선수를 뛰는 기간은 끝났는데 60분 동안 같이 뛰었거든요. 이때 4골을 몰아넣으면서 레반테를 4대0으로 완파합니다. 이게 라마시아의 힘을 보여줬던 상징적인 경기였고요.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죠. 빌라노바 감독의 두 번째 시즌부터 패스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빌라노바 감독 다음에 부임한 루이스 엔리케 감독부터 철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4-15 시즌을 끝으로 사비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회장이 바르토메우 회장이었는데 지금도 이 바르토메우 회장을 굉장히 싫어하죠. 어쨌든 사비가 바르셀로나를 떠났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팀 색깔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요들 MSN이라고 불렸던 메시와 수아레즈, 네이마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이들은 꾸준히 성적을 확보해줬죠.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때 라리가 우승도 2번 했고 챔피언스 리그도 1번 우승을 했죠. 그러다가 네이마르가 떠난 이후 다시 패스가 이렇게 늘어나요. 짧은 패스가 늘어나면서 다시 바르셀로나 철학을 살리겠다고 요 발베르데 감독같이 바르셀로나 철학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지금 이 3시즌의 축구와 이 5시즌의 축구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이 선발 명단에서 볼 수 있는데 지난 바이에른 뮌헨전 때 베스트 11입니다. 라마시아 출신 선수가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메시와 부스케스, 알바, 피케는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선수는 요분 로베르토 선수밖에 없어요. 라마시아 출신 주축 선수들이 모두 30대를 넘었습니다. 로베르토 선수도 주전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허리진에서도 부스케스를 제외하면은 라마시아 출신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까 해요. 축구 전문 잡지 포포투 2020년 6월호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라마시아의 종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앤디 미튼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취재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는 이렇게 4가지 이유를 꼽았어요. 피파 징계에 의한 라마시아 붕괴는 정책 변화와 자본의 공격, 조급한 팬 때문에 라마시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바르셀로나는 피파 규정을 어기고 해외 유망주들을 영입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 3명도 있었죠. 백승호와 이승우, 장결이 이 3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승우가 너무 잘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승우의 활약을 시기한 어떤 곳에서 피파에 제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들 모두 출장 정지 징계를 받습니다. 당시 회장이 바르토메우 회장이었는데 그냥 이 징계를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막 반대한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 이 징계를 받아들였고 본인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의 정책을 바꾼 것이죠.
그의 철학은 앞선 회장들과 굉장히 달랐는데 바르셀로나가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큰손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2341억을 써가지고 수아레즈와 라키티치 같은 클래스 높은 선수들을 사오기 시작했죠. 이듬해에는 조금 적었지만 바로 다음에는 안드레 고메즈 같은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고요. 네이마르를 판 돈으로 우스만 덴벨레와 쿠티뉴 같은 1000억이 넘는 선수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아르투로 데려왔다가 다시 팔았죠. 지난 시즌을 앞두고는 3,800억을 써가면서 그리즈만 등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적 시장에서 바르토메우 회장이 쓴 돈만 1조 6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당연스럽게 선수단 연봉도 계속 올랐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발표한 올해 선수단 연봉 자료인데요. 1등이 바르셀로나로 압도적이었어요. 거의 7천억 가까이 되죠. 6,831억이에요. 맨유나 맨시티 같은 팀보다 많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른 바이에른 뮌헨도 6등입니다. 바르토메우 회장은 메시 연봉을 메우는 게 자기 일이라고 되게 속상해했는데 그 자기가 솔직히 쌓아올린 업보 아닙니까? 자기가 좋은 선수를 많이 사왔으니까 연봉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싸게 사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당연히 기회를 줘야겠죠. 그래서 라마시아에 뛰던 선수들이 출전할 기회를 얻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자본의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라마시아 선수들은 바르셀로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티아고 알칸타라가 대표적인데 바르셀로나를 꺾을 때 거의 뮌헨의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죠. 맨유와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들이 라마시아 유망주는 검증된 선수들이라면서 선수들을 막 빼가기 시작했어요. 바르토메우 회장은 1군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떠나는 걸 막지 않은 거죠. 이 바르토메우 회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는 팬들의 심리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인데요. 라마시아는 인정하지만 1등이 아니라면 그래도 1등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성적에 급급하죠. 바르토메우 회장은 나만 믿어, 내가 우승시켜줄게 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받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피파 징계로 라마시아가 붕괴됐고 바르토메우 회장은 그 틈에 정책을 바꿨고요. 자본의 공격으로 유망주들이 빠져나갔고 성적을 내달라는 팬들 때문에 팀의 철학을 포기한 바르토메우 회장 같은 사람이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또 바르토메우 회장은 당연히 라마시아에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라마시아는 계속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악순환의 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수 있을까요? 끊는 방법은 바르셀로나가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표는 바르셀로나의 98년도 이후의 라리가 성적표입니다. 이 99년 우승 이후에 성적이 곤두박질 쳤어요. 이때부터 바르셀로나는 사비 같은 라마시아 선수들을 주축으로 도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떨어졌을 때는 그 다음 유망주였던 이니에스타가 데뷔했고요. 그리고 이때 2번 좋은 성적을 냈죠. 이후에는 메시가 주전으로 도약합니다. 한마디로 위기 때마다 라마시아 선수들을 주로 활용하면서 성적을 끌어올린 거죠. 메시가 주전으로 도약한 이후에는 성적 보면 놀랍습니다. 이거 실화인가 싶은데 4번 빼고 다 우승했고요. 우승만 8번이나 했습니다.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죠. 바르토메우 회장도 이때부터 부임해서 성공해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라마시아의 철학을 버렸던 게 굉장히 컸던 게 요때 챔피언스리그 한번 우승했잖아요. 이후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습니다. 메시와 이니에스타, 사비가 뛸 때까지만 해도 무려 챔피언스리그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이 바로 한 번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리가에서는 강하지만 유럽 축구 전체의 헤게모니를 끌고 가기에는 그 전력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이제 다시 바르셀로나의 리빌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바르토메우 회장은 밑에 이 쿠만 감독을 선임했죠. 쿠만 감독은 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레전드로 활약했던 선수예요. 한마디로 바르셀로나의 철학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과연 그가 요한 크루이프가 체계를 잡았던 철학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바르토메우 회장 밑에서 자본 논리로 버틸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